안녕 벤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드등 파란색으로 바꿔줘. 5,900만 원. 안녕하십니까, B클럽의 장명훈입니다. 오늘은 밤에 더 예쁜 차 CLA 250을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CLA, 즉 벤츠의 아반떼 같은 입문용 모델이죠. 다들 벤츠 C클래스가 엔트리 입문용 모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벤츠에는 CLA를 비롯해서 A클래스, GLA, GLB 등 컴팩트 라인이 존재합니다. 물론 가격은 5천 중후반대의 가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절대 입문용의 가격은 아니죠. 사실 이 정도의 가격이면 뭐 신형 그랜저의 풀옵션이나 아니면 5시리즈 E클래스의 중고도 사실 넘볼 수 있는 가격인데요, 그럼에도 입항 즉시 바로바로 팔려나가는 아주 베스트셀링카입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CLS를 닮은 외관, 미니 CLS의 또 최신 벤츠의 디자인, 최신 벤츠의 기술력이 들어갔는데 5천만 원대에 이런 벤츠를 느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건 혜자라고 해야 될까요? 매력 포인트죠, 굉장히. 동급 차량으로는 BMW E 시리즈나 아니면 아우디의 A3 정도가 있죠. 하지만 그 두 차량은 그렇게 인기가 많은 차량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녀석은 인기가 굉장히 좋은 모델입니다. 저는 그 이유는 굉장히 멋진 디자인, 그 다음에 이 차만이 주는 감성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E 시리즈와 A3는 끌리는 디자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차량은 너무나 끌리는 디자인이죠. 그리고 스펙 역시 그 두 차량은 이 녀석에 비해서 훨씬 못 미쳐요. 물론 뭐 3시리즈나 5시리즈 E클래스처럼 완전 베스트셀링카는 아니지만 이 차량은 분명히 확실한 소비층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 모델은 2세대 CLA 모델입니다. 사실 이전에 1세대 CLA 모델이 있었는데 그 1세대 모델이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고급과 럭셔리를 지향하는 벤츠에서 이렇게 접근하기 어렵지 않은 가격대의 컴팩트카를 출시해서 정말 놀라웠고, 전 개인적으로 너무나 신기하다고 생각이 됐는데, 이제는 사실 브랜드들마다 다양한 라인업이 존재해요. 어떻게 보면 이 CLA라는 모델이 그런 컴팩트카, 다양한 브랜드들에서 다양한 라인업을 만들 수 있게 그 문을 열어준 브랜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차량은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마치 뒷모습 같은 경우는 고급 CLS나 A7에서 보여주던 쿠페형 라인의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고급스럽고, 사실 이 5천만 원 후반대라는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싸 보이는, 훨씬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차량이 아무리 컴팩트카여도 벤츠의 고급스러운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담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차량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스포티함을 강조하고 있는 차량인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에서 범퍼가 끝날 것 같지만 이 밑단에 프론트 립 같은 형상의 라인을 하나 더 두면서 훨씬 더 스포티하고 훨씬 더 젊은 차량으로 보이게 하는 연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차량이 굉장히 아름답고 멋지지만 또 아쉬운 부분들이 존재하는데요, 사실 이런 에어덕트, 전면부 에어덕트나 후면부 배기구를 보시면 막혀 있어요, 구멍들이.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사실 이 차량 가격대가 뭐 2천만 원, 3천만 원대라면 이런 익스테리어를 가진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한 부분이지만, 이 차량은 거의 6천만 원에 육박하는 차량인데 이런 부분을 가짜 에어덕트로 만들어 놨다는 거는 글쎄요, 조금 전 개인적으로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번엔 옆쪽으로 와서 휠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휠 정말 멋지지 않아요? 사실 이 별 휠이라고 하는데요, 이 휠이 예전에는 정말 찐 63 AMG 이런 차량들에만 들어가던 멋진 휠인데, 이 컴팩트 차량에 과한 휠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굉장히 잘 어울리는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이 차량의 지금 휠 사이즈는 18인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W205 C클래스죠. 제가 앞전에 리뷰했던 C클래스 차량 같은 경우도 C클래스에서 가장 낮은 등급의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등급만 가도 사실 16인치, 17인치 휠들이 껴져 있고, 또 인치수도 인치수인데 디자인도 조금 아쉬운 휠들이 들어가거든요. 벤츠가 이 상위 등급으로 갈수록 휠이 멋있어지잖아요. 이 별 휠,
마차 휠, 그 다음에 또 마이바흐로 가면 불판 휠이라고 하죠. 이 별 휠이 들어가고 18인치 휠이 들어가서 훨씬 더 고급스럽고 훨씬 더 영해 보이는 모습을 풍겨주고 있습니다. E급 차량들은 사실 다른 차량들 보면 정말 16인치나 17인치 휠들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18인치가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19인치나 20인치였다면 정말 과했을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너무나 예쁜 휠이어서 너무나 만족스럽고 이 디자인에 어울리는 정말 스포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마음에 듭니다. 또 굉장히 하나 신기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 수입차들 하면 주유구가 보통 오른쪽에 있거든요. 이 차량은 왼쪽에 있어요. 사실 벤츠의 컴팩트 라인들 A클래스, CLA 클래스, GLA, GLB 클래스 같은 경우는 주유구가 왼쪽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경에서 주유구가 왼쪽에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죠. 국산차를 타다가 수입차로 넘어왔을 때 또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주유구 위치가. 국산차를 타시던 분들도 특별한 이질감 없이 타실 수 있죠. 이런 부분은 되게 좋네요. 실내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예뻐요. 또 벤츠하면 이 앰비언트 라이트 굉장히 멋지잖아요. 이 부분이 컴팩트 라인임에도 불구하고 앰비언트 라이트를 아낌없이 써준 모습은 정말 너무 칭찬할 만합니다. 그렇지만 또 자세히 한번 볼 건데 마냥 좋은 부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단점이 바로 이 시트 헤드레스트거든요. 과연 이게 인체공학적이어서 이렇게 만든 걸까요? 아니면 이게 정말 스포츠성을 강조해서 이렇게 만든 걸까요? 스포츠 버킷 시트 형상을 하고 있는 시트인데요. 이게 진짜 불편해요. 헤드레스트만 따로 조절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게 누워있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물론 이게 제가 조금 약간 과하게 이렇게 앉아있는 거지만 사실 그냥 일상에서 편하게 주행할 때도 머리가 일자로 있는 게 아니라 살짝 되게 앞으로 굽어져 있는 느낌이 계속 들거든요. 의자가 머리통을 계속 누르는 느낌이에요. 사실 우리가 컴퓨터 할 때 거북목이나 아니면 목을 굉장히 앞으로 빼거나 밑으로만 하고 있는 게 좋은 습관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운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게 목이 자꾸 이렇게 눌리게 되고 굉장히 불편해요. 예전 3시리즈 영상 찍을 때도 보셨겠지만 목 쿠션을 끼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헤드레스트가 그 차량은 불편한 차량이 아님에도 목 쿠션 때문에 한층 더 편안한 승차감을 보여줬었는데 물론 이 CLA 차량도 목 쿠션들이 나오긴 해요. 여기 이 목 쿠션이 있거든요. 이게 CLA용인데 이거 한번 껴볼게요. 자, 일반 차들이랑 비슷하게 목 쿠션을 지금 꼈어요. 이게 결코 목 쿠션이 있다고 해서 한층 더 편안해지고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에요. 물론 없는 것보단 나은데 그럼에도 이게 거슬려. 이게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계속 머리통을 치거든요. 이게 제가 머리통의 문제인가요? 사실 이 부분은 CLA 타시는 분들이 많이 공감하고 계신 부분일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진짜 모르겠고 이게 지금 목 쿠션이 있든 없든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이 부분 때문에 CLA를 안 살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최악이에요. 저는 이 부분 때문에 CLA 한 40점 감점 줘야 될 것 같아. 자, CLA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이 실내 디자인에 반해서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은 굉장히 예뻐요. 예쁘지만 벤츠의 고급스러움은 안 느껴집니다. 저는 그 이유가 뭐 때문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들어갈 건 다 들어갔거든요. 블랙 하이그로시도 들어갔고 레드 스티치도 들어갔고 시트에 이런 알칸타라 소재도 들어갔지만 왠지 자꾸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니야. 예쁜 건 알겠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게 기존 벤츠에 비해서 다소 좀 고급스럽지 못한 재질이 들어갔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만질 때마다 이런 촉감이나 어떤 느껴지는 분위기가 고급스러운 벤츠의 느낌은 없다. 예쁘긴 하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이 들어요. 이 디스플레이도 사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몫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디스플레이가 다른 벤츠들도 이렇게 생겼잖아요. 일체형 와이드 콕핏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기존 알고 계시던 E클래스나 S클래스에 들어가던 디스플레이보다 크기가 훨씬 작거든요. 이 부분은 아쉬워요. 아니 그냥 넣어줄 거면 똑같이 큰 사이즈로 넣어주면 되는데 차 사이즈가 작아서 그런 걸까요? 물론 벤츠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원가 절감 차원을 위해서 조그만 걸 넣어준 건 아닐 테지만 그래서 좀 더 조약한 느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조금 과장돼서 말하면 예전에 도요타 프리우스에 이 유리창이 거의 붙어있던 계기판 느낌의 디스플레이가 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떨어져서 전 굉장히 아쉽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 에어컨이거든요. 에어컨이 6천만 원에 육박하는 차량인데 원존 에어컨이에요. 이 원존 에어컨이 뭐냐면
요즘은 2존, 3존, 4존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운전석, 조수석, 뒷자리 이런 식으로 각각의 개인이 원하는 온도로 설정을 해서 에어컨을 켜고 끄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운전석이든 조수석이든 뒷자리든 다 똑같은 온도, 똑같은 바람 세기로 다녀야 하는 거예요. 사실 요즘은 국산차들에도 엔트리급부터 기본 2존 에어컨은 넣어주는 추세인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 하나하나가 고급감을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쁘지만 좀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자, 지금 주행을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 우선 스포츠 모드부터 한번 놓고 달려볼게요. 나쁘지 않은 가속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배기음 같은 게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차량의 이 배기음은 실제로 차 바깥에서 나는 배기음은 아니고 이 실내에서만 스피커에서 나오는 배기음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CLA 45 AMG를 탔을 때보다 오히려 그 진짜 배기보다 더 우렁찬 배기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사실 이 배기음은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습니다. 차를 구입하고 초반에는 재밌는 요소로 작용되는데 이게 계속 듣기는 어떻게 보면 시끄러울 수 있거든요. 이 CLA 250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엄청 달리기 위함이나 이런 큰 배기 사운드를 듣기 위해서 구입하는 차량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이 배기가 과연 장점이 될지 단점이 될지는 타는 분들에 따라서 생각이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차가 자꾸 울컹거리면서 변속 충격을 주는데 듀얼 클러치 미션이라서 울컹거리는 걸까요? 분명히 나는 수동 모드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변속을 해버립니다. 이게 조금 아이러니하죠? 어떤 변속 충격 느낌이나 스포츠 모드에서 주는 가상이지만 배기 사운드가 있는데 변속은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다. 그래서 스포츠 주행을 하기에는 이 재미가 좀 다소 떨어지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벤츠는 BMW나 마세라티 차량과는 방향성이 조금 다른 브랜드라고 생각이 돼요. 벤츠는 럭셔리한 브랜드야, 벤츠는 엘레강스한 브랜드야. 이렇기 때문에 차가 변속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엔진을 보호하기 위함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워요. 물론 레드존을 찍어야 차의 최대 토크를 발휘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다이나믹한 주행을 할 때 내가 마음대로 변속 포인트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차가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컴포트 모드로 또 한번 바꿔볼까요? 이 차량은 224마력의 35토크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사실 일상 영역에서 224마력이란 마력은 충분히 오히려 오버스펙적인 마력이라고 볼 수 있죠. 스포츠 모드로 달릴 때 굉장히 뭐랄까 변속 충격이나 울컹거림이 좀 강하게 들었거든요. 물론 스포츠 모드에서보단 좀 덜한 모습이에요. 사실 일상에서는 그렇게 다이나믹한 주행을 할 일이 많이 없어요. 뭐 갑작스럽게 추월을 할 때나 급감속을 할 때 그럴 때만 펀치력을 좀 보여주는데, 작정하고 달릴 만한 스펙은 아니지만 부족하지 않은 펀치력을 보여주고 있고 일상 펀카로 손색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CLA를 아주 짧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저는 장단점이 분명한 차라고 생각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조금 아쉬운 차량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어떤 슈퍼카보다 멋진 차량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차량에서 내린다면 저 사람 멋을 좀 아는 사람인데, 이런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주는 차량입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한번 마무리 해보고요. 저는 앞으로 더 멋지고 더 좋고 더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차량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